중국은 이미 성공했어요. 2025년 9월 중국 화물선이 북극을 가로질러 영국까지 단 20일 만에 도착했죠. 기존 항로보다 열흘이나 빠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여전히 위험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고 있어요.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날아드는 그 항로를요. 운임은 3배나 폭등했고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더 충격적인 건 과학자들이 예측을 바꿨다는 겁니다. 2050년에나 열릴 거라던 북극 항로가 이제 2030년이면 완전히 열린다고 해요. 단 5년 남았습니다. 5년 후면 세계 해운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북극을 둘러싼 전쟁 같은 경쟁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수출입니다. 작년 한국의 GDP는 1조 8,697억 달러로 전 세계 12위를 기록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G20 국가 중에서 3위라는 겁니다. 수출 없이는 못 사는 나라란 얘기예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의 물동량 99%가 바닷길로만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육로는 북한 때문에 막혀 있고 항공은 비용이 너무 비싸요. 결국 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유럽에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유럽 최대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까지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겁니다. 거리는 약 21,400km, 시간은 30에서 34일 정도 걸리죠. 하지만 지금은 이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선박들을 무차별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들고 드론이 배를 향해 돌진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바로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크게 돌아가는 거죠. 거리는 4,000km나 더 늘어나고 시간은 6일이나 더 걸립니다. 당연히 운임도 폭등했죠. 지난 7월 희망봉 경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보다 1,819척이나 더 많아졌어요.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중국해도 불안하죠.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면서 필리핀, 베트남, 대만과 계속 충돌하고 있거든요. 한국 해상무역의 90% 이상이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장사하는 셈이죠. 기존 항로는 위험하고 대한 항로는 비효율적이고 한국 기업들은 지금 완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어요. 바로 북극입니다. 남극은 땅덩어리지만 북극은 바다예요. 북극에 보이는 하얀 것들, 그건 땅이 아니라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이죠. 해빙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해빙이 지금 미친 듯이 녹고 있어요. 1978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북극 해빙은 매년 줄어들고 있죠. 특히 9월 해빙이 가장 작아지는 시기에는 1970년대 말과 비교해서 절반 가까이 사라졌어요. 미국 본토 크기만 했던 얼음이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녹는 걸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그런데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3배나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북극의 하얀 얼음과 눈은 태양빛을 우주로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이에요. 그런데 이게 녹으면 어두운 바닷물이 드러나죠. 그럼 태양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을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녹고 더 빨리 녹으면 더 많은 열을 흡수하는 악순환이죠. 게다가 북극의 영구동 토층이 녹으면서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막대하게 배출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예측을 내놨죠. 원래는 2050년쯤 북극 항로가 열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측을 2030년으로 당겼습니다. 단 5년 남은 거예요. 5년 후면 여름철 북극을 배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나 빨라지는 걸까요? 한국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약 13,000km로 줄어들어요. 수에즈 운하보다 8,000km나 짧죠. 운임 비용은 300만 달러 수준으로 수에즈 운하의 383만 달러보다 80만 달러 이상 싸요. 시간도 돈도 아끼는 꿈의 항로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북극에는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 지질조사국 추정에 따르면 북극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약 900억 배럴이 매장돼 있어요. 천연가스는 무려 30%나 되고요. 경제성과 자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북극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북극으로 달려들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중국은 북극권 국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2018년 극지 실크로드라는 자기들만의 북극 정책을 발표했죠. 그리고 올해 9월 드디어 해냈어요. 중국 텐진항을 떠난 화물선 티엔신호가 북극을 통과해서 영국 펠릭스토 함구까지 단 20일 만에 도착한 겁니다. 중국 최초의 북극 항로 상업 운항 성공이죠.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아세요? 기존 스웨즈 운하 경로보다 열흘이나 빠른 겁니다. 열흘이요.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러시아와 손잡고 북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5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극 항로 공동 개발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해에서 함께 순찰을 돌고 합동 폭격기로 알래스카 근처를 정찰 비행했죠. 미국 코앞에서 군사 협력을 과시한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극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소련 시절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세우고 인프라를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죠. 그 결과 러시아의 북극 항로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011년 311만 톤이었던 게 작년엔 3,789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그리고 2028년에는 최대 8,510만 톤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북극을 자기들 마당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은 북극이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이용 가능한 국제 수역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도 사실 북극권 내 미국 영향력 확대로 해석할 수 있죠. 문제는 미국의 인프라가 너무 딸린다는 겁니다. 미국이 보유한 쇄빙선은 단 3척뿐이에요. 반면 러시아는 41척, 중국은 5척이나 되죠. 최근 핀란드와 공동으로 중형 쇄빙선 11척을 건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완성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지금 북극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간 상태죠. 그럼 한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움직이고는 있어요. 현 정부는 북극 항로 개척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내년 예산에 총 5,499억 원을 편성했죠. 2026년엔 시범 운항도 계획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그나마 시작은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분명한 강점이 있어요. 부산항은 현재 세계 해운 연결성 지수 4위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보다 위에는 상하이, 닝보, 싱가포르 뿐이에요. 북극 항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물류 허브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거죠. 19세기 스웨즈 운하 개통이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해운 허브로 만들었듯이 21세기 북극 항로 시대에는 새로운 싱가포르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한국은 지금 중국보다 최소 5년은 뒤처져 있어요. 중국은 이미 상업 운항을 성공했고 러시아와 손잡고 북극을 장악해가고 있죠. 반면 한국은 아직 시범 운항조차 하지 못했어요. 5천억 원대 예산도 중국이 쏟아붓는 이 투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더 큰 문제는 북극 항로가 마냥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비용 문제가 있어요. 북극 항로는 중간에 들를 항구가 러시아 외에는 거의 없어요. 컨테이너선들은 여러 항구를 들르면서 화물을 싣고 내리며 돈을 버는데 북극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또 유빙 충돌을 막기 위해 배를 무겁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건조 비용도 많이 들고 연료 소모도 커져요. 보험료도 문제죠. 북극 항로는 여전히 위험하다 보니 보험료가 기존 항로보다 훨씬 비싸요. 게다가 북극 항로는 여름과 초가을에 열리는 계절 항로라는 한계가 있어요. 겨울엔 운항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환경 문제도 심각해요. 선박이 배출하는 검은 그을음, 블랙카본이 북극의 눈과 얼음에 달라붙으면 얼음이 햇빛을 덜 반사하고 더 빨리 녹게 돼요. 2021년 북극을 운항한 선박들이 배출한 블랙카본은 1,529톤이나 됐죠.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MSC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북극 항로 이용을 포기했어요. 2위, 3위 기업들도 모두 같은 결정을 내렸죠.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극을 통과하는 선박이 중류를 사용하거나 운반하지 못하게 했고 극지 연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려는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경제성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언제까지 망설일 건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의 얼음은 녹고 있어요. 5년 후면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립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이미 늦었죠. 중국은 올해 첫 상어 분항을 성공했고 러시아와 손잡고 북극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미국은 쇄빙선을 늘리고 핀란드와 협력하면서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 하고 있죠. 그 사이에서 한국은 뭘 하고 있나요? 5천억 원 예산 편성하고 2026년 10억 문항 계획 세우는 게 전부예요. 너무 느려요. 19세기 수에즈 운하가 싱가포르를 만들었듯이 21세기 북극 항로는 새로운 패권 국가를 만들 겁니다. 그 자리에 중국이 앉을 건가요? 아니면 한국이 앉을 건가요?